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숙박업을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정신 나간 신우이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남편과는 유럽 여행을 하다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만에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여행이었지요. 경제학을 전공한 후 금융권으로 취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제 적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몸은 축나고 마음은 공허하고 일에 있어서는 유능하다 소리를 듣고 승진도 착착 해나갔는데 어쩐 일인지 열정이 하루가 다르게 사그라들었달까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네요. 또 다른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특히 친정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셨지요.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떠난 유럽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다만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이다 보니 안전에 더욱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달리 아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숙소만큼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애용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같은 한국인들이 도와주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지요. 남편 역시 여행의 이유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장기 휴가를 썼답니다. 자기 하나 없다고 회사가 망하겠냐면서 웃는데 그 모습에서 왠지 저를 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 그 인연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졌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그의 모습에 제가 많이 의지를 했어요. 사실 그 무렵 저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즉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매번 여행을 떠날 순 없었으니 어떻게 하면 늘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결론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네요. 사업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니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랑 비교하면 수입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거나 비슷한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만족도가 높으니 힘든 줄 모르겠더군요. 남편도 이직한 회사에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저와 남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족들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두 분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수다스러우셨고 아버님은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는 건 없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면 과일을 깎으라고 시킨다는 둥 아니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는 둥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지라 꽤나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과일은 남편이 깎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그다지 많은 걸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대충 남편을 통해서 저에 대해 들었다며 그냥 남편하고 서로 좋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단순하지만 적당한 덕담을 해주셨달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집안간 6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신우가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많이 돌봐줬다대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신우에게 늘 고마워하는 눈치였는데 솔직히 신우의 실체를 알아채기 전에는 그런 남매 사이가 좋아 보였답니다. 저도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무척 좋거든요. 가족 간의 사이가 좋다는 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니 전혀 싫어할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우는 저에게 첫 만남부터 무례하고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저를 보고 처음 건넨 질문은 황당하게도 제가 담배를 피는지였지요.
첫 만남의 흡연 여부를 묻는 것도 제 기준에선 충분히 어이가 없고 매너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왜 묻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좀 싼티나는데 그런 여자랑 자기 남동생이 만나는 건 싫어서 그렇다나요? 황당했지만 담배 안 핀다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신우더러 무슨 질문이 그러냐면서 제 기분을 살피는 눈치였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순간엔 남편이 제 편이라서 다행이다 싶대요. 그런데 신우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다시 한번 요새 뒤로 호박씨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헛소리라대요. 그런 신우 말에 남편이 한심하단 듯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말문을 막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우에게 제가 가진 첫인상은 좋을 수가 없었지요. 한편 그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결혼 전에 서프라이즈로 챙겨주고 싶어서 남편의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작은 호프집에 모여서 다 같이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와달라고 했지요. 언젠간 남편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다들 먹고 사는 게 바쁜 눈치라 불러내기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남편 친구들 중 4명이 와주었고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6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더러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 남편을 추켜 세워줬고 남편도 기가 산다며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뭐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즐겁고 재밌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 이튿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신우였습니다. 일전에 혼수나 예단으로 어머님께 상의를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제 연락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이 신우에게 알려주신 모양이 돼요.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면 되지. 한번 본 신우가 전화를 해왔으니 꽤나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신우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자기를 안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 생일 당일날 남편이 말하기를 가족들하고는 주말에 다 같이 축하를 하기로 했다 했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기에 신우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가 말하기를 남편이 생일 당일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저더러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족을 먼저 챙기라 해야지 어떻게 남편만 따로 쏙 빼돌려서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우 말을 듣고 나니 그전까지 남편 생일을 당일에 같이 축하한 적이 없긴 하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족들하고 축하한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회사 일이 있거나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신우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 했습니다. 신우더러 그런 걸로 서운해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솔직히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었기에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쯤 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넘어갑시다. 제 속마음을 신우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네요. 하지만 신우는 마치 너 잘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 건지 계속해서 제가 남편을 망쳐놨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록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기는 했어도 윗사람답지 못한 행동에 저도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생일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하시라 했어요. 까놓고 남편이 신우를 부르고 싶어 했다던가 하다못해 뭐 신우의 시옷자라도 꺼냈더라면 모를까 당장 동생인 남편도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신우까지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참다 못한 제가 그냥 적당히 하라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과 시댁을 찾았습니다. 신우가 남편을 통해서 아들 낳아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단 뜻으로 저한테 무슨 상을 차리라고 했는데 당연히 무시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저 좋으라고 저희 남편 낳아서 키워주신 것도 아니고 상을 차려도 남편이 차려야지. 제가 왜 차려요? 남편한테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제 말이 다 맞다면서
자기도 신우가 요새 왜 저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대요. 그리고 결국 남편 생일 축하는 인근 식당에서 돼지갈비 먹으면서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밥 먹는 내내 짜증내기에 바쁘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 저도 신우가 보통이 아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신우랑은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냈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가 시집을 못 갔다고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그게 한이 된 건지 어쩐 건지 제 결혼식인데 자기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남들이 보면 신우랑 저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알라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신부실에 들어오는데 저는 다른 예식의 신부가 신부실을 잘못 찾아왔나 했어요. 세상에,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그리고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는 신우 얼굴이 제 눈에는 미친 엑스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남편부터 친한 친구들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고 있던 촬영기사님까지 전부 다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고 신우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더러 너무 예쁘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나 어쩐다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귓가에 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얼굴이 너무 촌스러워서 남들이 보면 자기 동생이 연한 줄 알겠대요. 진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는데 이건 제가 성질이 못된 건지 속상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가 돼서 원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게다가 서열로는 신우가 저보다 손윗사람이지 밖에 친인척을 다 와있지. 소라는 피우지 말자. 내 결혼식 내가 망치지 말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정신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막말로 신우랑 싸워봤자 저만 손해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당신 누나 노망났냐 왜 저러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면서 일단은 우리 결혼식에 집중을 하래요. 자기가 나중에 한판 붙는 한이 있어도 저한테 사과시키겠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신우를 보고 예뻐 죽겠다면서 난리였습니다. 남자만 데려오면 지금 바로 가도 되겠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들으라는 건지 신부보다 더 이쁘단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귀를 막을 수도 없고 기분은 더럽고 친정부모님도 황당해서 저런 경우 없는 여자가 다 있냐고 그리고선 제 신운 걸 알고는 다시 한번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래도 결혼식은 그럭저럭 잘 마쳤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희 신우 이야기를 하느라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터넷에나 보던 그 무개념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 어쩐다. 나도 저런 여자랑 가족으로 엮일지는 몰랐다고. 그나마 친구들이 저보다 더 화를 내줘서 제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본식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찍은 게 4,000장 가까이 되었는데 50장을 골라야 했어요. 문제는 가족 사진하고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을 가운데 두고 이건 뭐 신부가 둘도 아니고 진짜 그냥 다 집어던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대요. 아, 남편이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우더러 왜 흰옷을 입고 왔냐고 누나가 신부냐고 막 화를 냈대요. 저는 차에 있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요. 그랬더니 신우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평소에 제가 개성이 강해서 웨딩드레스도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입을 줄 알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말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를 더 하겠어요. 미친 엑스, 상종을 말아야지 아주 결심을 했다니까요. 사진을 고르다 분통이 터져서 촬영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해내더군요. 자기들도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서나 봤지 실제로 처음 겪었다면서 저더러 많이 속상했겠다고 위로도 해주대요. 제가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물었더니 제가 원하면 신우 옷을 컴퓨터로 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답니다. 조금 티는 날 수 있는데 적어도 흰색은 아닐 거라고요. 원래는 추가금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면서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막말로 신우 나온 사진을 저희 집 거실에 걸어놓겠어요. 어쩌겠어요. 걸어놔봤자 어머님 아버님 댁 거실에나 걸리겠지 싶어서 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넘게 지나서야 완성본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앨범을 열고 저 혼자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쪽에서 신우 옷을 초록색으로 칠해놨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웃겨도 되니까 아주 촌스러운 색으로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신우 나온 사진만 건드는 거고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끼리 찍은 사진은 아무 이상이 없을 테니까 아예 망쳐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인조잔디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겠어요? 너무 고맙고 웃기고 그리고 그 주말에 어머님이 저희 사진 나왔다니까 바로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챙겨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우도 있었어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신우가 어지간히 자기 사진 볼 생각에 들떠 있더라고요. 저도 신우가 놀랄 걸 생각하니 너무 들떴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본식 앨범을 드렸습니다. 한 장, 2장 넘어가다가 어머님, 아버님,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찍힌 사진이 나왔고 신우가 이내 저를 노려보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하대요. 저는 태연하게 업체에서 신부가 둘처럼 보인다길래 제가 언니 옷은 다른 색으로 바꿔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둘러댈 필요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 원피스가 얼마짜린 줄 아냐부터 시작해서 이 색이 자기 얼굴에 어떻고 저떻고 그러더니 급기야 울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저더러 너무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가 신경 써서 입고 간 건데 제 멋대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냐면서 저더러 질투가 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 말은 안 했어도 어머님도 신우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짜증 부리고 한 거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신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시고 대신 저더러 신우가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간다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라며 무조건 이해해 주라고만 하셨지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저더러 나이 많은 신우가 신부인 저보다 예뻐서 질투가 났냐며 저를 깎아내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안 참더라고요. 매번 어머님이나 신우한테는 세게 말 못하고 뒤에서 저를 달래주는 식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신우더러 그러니까 왜 먼저 선을 넘냐면서 화를 내고 어머님한테도 누나 좀 적당히 싸고 도시라고 그러니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저러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라니까요. 저는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제 속이 후련하던지. 그리고 결국 앨범만 드리고 한 30분도 안 돼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네 마누라가 보통이 아니다. 별소리를 다 해대는데 남편이 그냥 싹 다 무시하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동안 너무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당분간 제 마음 풀릴 때까지 신우랑은 안 보는 걸로 하잡니다. 그리곤 덧붙이길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은 어쩌겠냐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딸이 안쓰러워 그러는 것 같다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래요. 남편이 어찌나 전전긍긍하던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생각해보겠다 했네요. 지금 솔직히 신우랑 더 이상 안 엮여도 되니까 그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신우만 오냐오냐 하시는 거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맞춰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왕래를 시작하면 결국 또 얼마 못 가 신우랑 부딪히게 될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거예요.